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 승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통화 내용이 MBC를 통해 방송이 됐는데 일단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먼저 여당 박성준 의원 이야기부터 듣겠습니다. 저요. 예. 일단 뭐 김건희 씨가 이제 과거 이제 좀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인물이었는데 예, 이제 하나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고요. 예, 저는 좀 독특한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문장을 설명하듯이 얘기하는데 김건희 씨 이제 단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형태가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대화의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화법을 좀 달리해야 되는 건데, 하나의 대통령 후보의 부인으로서 공적인 자리란 말이죠. 그러면 공의 언어를 써야 되는 건데, 그냥 사적인 언어를 쓰는 어떤 느낌? 그러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쓰는 느낌이라 봐서 공과 사가 이게 구분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또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전체적으로 이 김건희 씨가 캠프를 장악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캠프의 상황이라든가 윤 후보의 어떤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실제 김건희 씨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뭐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이제 윤석열 후보 부인은 김건희 씨와 관련된 보도라든가 그리고 전면에 나서서 검증이 더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준영 의원님. 네, 그 방송을 사회 그 공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사회 공기가 그 사회의 흉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MBC가 어떻게 보면 좀 이용당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이 지금 공수처나 검찰이 시민단체, 기자, 외신 기자, 야당 의원 가족 통신자료 무분별하게 조회가 된 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는 뭐 공영 방송이 앞장서서 서로 간에 양해도 없이 녹음한 그 대화를 그렇게 회사 이름 걸고 방송한다고 하니까 정말 그 우리가 점점 엄혹한 시대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그 공적인 영역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방송은 안 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텍스트를 보니까 그 서울의 소리 그 촬영 기자라는 분이 김건희 씨한테 누나한테 가면 나 얼마 주는 거야? 예. 뭐라고 묻는 대목이 있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이고 공적인 취재인지 그래서 공개해서 어떤 공익이 충족되는지 MBC에서는 좀 답변을 좀 해주면 좋겠고요. 예. 그 제가 볼 때는 그 이른바 저쪽에서는 좀 페이스를 좀 잃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조하겠지만은 그래도 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박성준 의원이 지적한 김건희 씨가 캠프를 장악했다 혹은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근데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김건희 씨라든지 윤석열 후보가 정치 초심자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그 제 느낌인데 서울의 소리라든지 열린 공감 방송 이런 데가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이 후보를 말하자면은 공격해왔고 비난해왔고 이런 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방송이나 이런 매체에서 연락이 오면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좀 안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 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좀 얼르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은 예. 하여튼 정상적인 취재라고는 이건 볼 수가 없고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을 공개해서 국민의 무슨 알 권리가 뭐 충족됐으며 사실 태산명동의 설필이라는 얘기가 뭐 나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세요. 대장동에 이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사망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연쇄살인을 주장하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까지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정 전 공동선대위원장은 CCTV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의혹을 증폭시키기도 했는데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사인을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이모 씨가 사망했는지 그 부분을 이제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모 씨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나눠서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망 원인과 그 고인이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행위를 일치시켜서 음모론 쪽이라든가 추측성 보도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 이제 마타도성 억지 주장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예. 일단 사인은 1차 부검 결과 심장질환 대동목 파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공세를 하면서 오히려 추측성으로 간접살인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예. 이것이요.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 파악 없이 제대로 된 어떤 사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의 죽음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성으로 간접살인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보도 형태가 나왔고 또 국민의힘의 어떤 억지 주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오히려 이제 공당에 책임져야 될 모습이 아닌 것이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지고 사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의혹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진상규명위원회 자체가 사인을 오히려 다른 쪽으로 좀 그 음모론 쪽으로 키우려고 하는 정책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선거에 진짜 공정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국민을 좀 우롱하는 태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준영 의원님, 오늘 민주당에서 김기현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뭐 박성준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인이 심장질환이다. 국가에서 1차 소견이 있었고 상세한 건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한쪽에서는 국민의힘이 정치적 금도를 넘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정치적 금도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인륜적인 금도를 넘어선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요 이재명 후보가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한 명, 두 명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 뭐 개연성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무려 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유한기 전 성남도공 그 개발사업본부장은 김만배로부터 2억 로비 혐의와 그 황무성 전 성남도공 차장 사퇴 개입 의혹으로 이렇게 수사받으셨고, 김문기 그 1처장은 대장동 사업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실무를 맡으셨고, 이분 돌아가셨죠. 이병철 씨도 이번에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그 외에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사람들이 유독 이번 정권에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보시면은 19년도에 조국가족 펀드 참고인이 안양의 모텔에서 돌아가셨죠. 19년도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권 사건 관련해서 민정소속실 소속 그 행정관이 사무실에서 돌아가셨고, 20년에는 위안부 피해자 관련해서 정의연 마포쉼터소장이 압수수색 후에 돌아가셨고, 20년에는 그 옵티머스 자산 관련 그 복합기 대여 지원 관련 검찰 수사받던 그 이낙연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 돌아가셨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니 저 이렇게 예. 얘기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장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윤석열 후보가 관련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이 선거 자체를 왜곡시키는 쪽으로 예.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인은 사인으로 보고요. 어떤 팩트는 팩트로 봐야지 이걸 어떤 것으로 만들어서 추측하고 약간 뒤틀려서 얘기하고 음모론 쪽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거에 대해서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선거를 위해서는 공정하게 팩트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 대장동 관련해 갖고 이재명 후보가 관련됐다고 한 거는 지난번 여론조사 결과도 지난 방송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거는 이재명 후보의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진상 부실장 관련해서 얼마 전에 그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진전이 안 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을 저희가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안 들어주고요. 그 정진상 부실장이 별정직 6급인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성남시 근무 때 별정직 6급이 5년간 문서 7,000건을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대장동 관련해서도 9번이나 사인을 예.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뭐 배준영 의원이 또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예, 좀 드려야 되겠는데 반론하세요. 예. 특검 관련된 얘기까지 좀 나오는 건데
특검은 민주당 다 수용하겠다고 하고 이재명 후보는 특검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을 발의한 내용 자체가 뭐였냐면 이재명 특검법이에요. 그게 네.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였냐면 대장동과 관련된 초기 자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된다. 따라서 부산저축은행의 비리 사건이었던 그 수사를 잘못해서 그 당시 돈이 대장동의 땅 매입 비용으로 들어온 거 아니냐. 그렇다고 네. 하면은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검사의 관련성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집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 연관성도 조사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50억 클럽이 있단 말이죠. 50억 클럽은 실적으로 어떤 전주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사해야 되고 키넨 파트너스 같은 돈이 400억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이 부분도 조사를 해서 성역 없이 하고 조건 없이 하고 지체 없이 하자는 것이 민주당이 입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오히려 지금 윤석열 관련된 후보와 관련된 특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을 얘기하다 보니까 공전되는 것이죠. 예. 청취자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그 국회에서 그 상임위는요, 저희가 안건을 내는데 마음에 안 들면은 상대당이나 다른 의원이 수정안을 내면은 그것을 같이 심사하면 됩니다. 근데 민주당은요, 그 대장동 관련해서 여태까지 단 한 건도 의안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병합해서 심사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 건에 관해서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그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 폐지에 이어서 최근 멸공 챌린지의 선제 타격, 주적은 북한 안보 이슈를 띄우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어제 강원도를 찾아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함께 통일부 명칭 변경 카드를 꺼냈습니다. 자, 박 의원님. 네네. 그 지금 뭐 북한이 올해만 4번째 미사일 발사하고 이런 상황에서 후보가 금강산 관광 재개 과연 뭐 전략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이렇게 같습니다. 봐야 되죠. 예. 이게 투트랙을 봐야 되죠. 북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명을 하는 거고요. 얘기를 예. 하는 거고요. 예. 이런 일이 있어서는 다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평화 정책을 위해서는 소통, 교류, 협력 이런 공존을 해야 된다는 어떤 방향성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맞다고 보고 이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 쏜다고 해가지고 선제 타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음. 것은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한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서의 그 용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언적 의미만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은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우리나라가 평화 공존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는 평화 공존에 대한 어떤 큰 청사진을 그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배 의원님. 네. 지금 정권은 이 평화를 원하면은 평화를 준비하라. 뭐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십시오. 벌써 보름간 미사일 발사가 벌써 3번째. 2초 내면 우리 집 앞에 미사일이 폭파됩니다. 그렇게 공격이 확실하다면은 선제 공격으로 막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사실 미사일 부대 장교 출신인데 방어, 선제 공격, 응징보고복은 군의 기본 매뉴얼이고요. 언제 기회가 되시면은 민주당 국방위원을 이 인터뷰 자리에 한번 모셔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근데 저도 좋단 말이죠. 평화를 위하면 평화를 준비해야 되는데 평화를 원한다면 저희가 안보와 국방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근데 어떻습니까? 36년 된 F5가 떨어져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신의 F-35는 배꼽 착륙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통일부가 남북 연락사무소 폭발에 했는데 손실배상 받아냈습니까? 우리 국민이 북한군한테 총격을 피격당한 다음에 제대로 얘기한 적 있습니까? 이런 것도 못하면서 무슨 관광 재개한다고 그러고 경협한다고 그러고 공동 자원 개발한다고 그러고 이런 흰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불안한 겁니다. 우리는 안보를 지키고 나라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지 지금 그런 것을 방기한 채 이제 뭐 그런 말하자면 희망사항만 예. 얘기하기에는 지금 안보 현실이 너무 급하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안보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안보 국방비가 상당히 늘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우리나라 국방비 규모하고
북한의 GMP 규모가 거의 같습니다. 예. 아마 우리나라 국방비에 비해서 북한의 전체 GMP가 못 미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국방과 안보에 관련된 부분을 철저하게 해왔고 대비해왔다는 거고요. 또 경제적 우위뿐만 아니라 국방의 우위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 단순한 실험 발사를 했다고 해가지고 선제 타격을 했을 경우에 한반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안보 의식과 국방에 대한 의식이 있는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고요. 결국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외국의 어떤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는 평화 안보와 평화 공존의 시대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남북 간의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큰 방향성에서 맞는 것이고 그런 청사진을 그려야 되는 것이죠. 예. 예. 배 의원님 반론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우리 정부는 그 평화선언문에 문구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보를 지키고 안보에 문제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선제 타격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저희가 국방의 기본 매뉴얼인데 이것을 무슨 호전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빗대어 갖고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맞지가 않고요.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민주당 국방위원을 한번 초빙해서 말씀 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틀림없는 대답이 나올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앵커님 예. 크게 우리 하나 방향을 좀 정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앞으로도 가야 되는 거냐면 말씀하세요. 예. 평화 지키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피스키핑. 그러니까 국방을 튼튼히 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거죠. 평화 지키기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남북 관계를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와 함께 평화 공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평화 만들기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 공존 정책이 나오고 평화 안정 정책이 나오고 한 번 더 평화 정책이라는 것이 큰 방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전쟁 불산을 내세운다는 자체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예. 선제 타격과 같은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배 의원님, 네. 제가 좀 여쭤보죠. 네. 이 선제 타격이 사실상 미국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94년에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 계획 세웠다가 그 시나리오를 짜보니까 군인만 50만 명 이상 사망한다. 그것 때문에 걷어들였다. 그게 이제 해제된 기밀문서에 나온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선제 타격이라고 지도자가 쉽게 이야기하는 게 전쟁을 떠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어떤 이야기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평상시에서는 그 후보가 이런 얘기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 상황인데 괜히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보름간에 미사일이 벌써 마하 10의 속도로 1000km를 날았단 말입니다. 예. 이번에 유엔에서 안보리에 6개국이 모였는데 우리나라는 가지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공항이 이착륙이 일부 금지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아주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국가 지도자 그리고 후보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타격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이 정도는 얘기해 주는 게 솔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넷플릭스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똥 룩업이라는 게 저도 봤는데요. 6개월 후에 분명히 해성이 6, 7km 정도 되는 게 부닥쳐 갖고 인류가 파멸될 게 눈에 뻔한데도 정치인들은 그게 절대로 올 일이 없다. 그러니까 위를 올려다보지 말아라. 똥 룩업 해갖고 호도해갖고 제가 결말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호도해갖고 평화만 얘기해갖고 결국 평화가 오면은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지금 북한의 행태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눈을 가리지 말고 눈을 틔워서 냉정하게 현실은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게 국가 지도자의 어떤 자세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방 안보를 튼튼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문재인 정부에서 알겠습니다. 평화 안보 튼튼히 만들었던 거예요. 시간이 없나요? 지금 한 말씀 드리고 아니요. 싶은 게 시간이 없어서 예. 지금 한 2분 30초밖에 안 남아서 하나만 질문 드리고 각자 한 번씩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세계일보 보도가 윤석열 캠프에 무속인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국민의힘에서
뭐 별로 관여한 게 없다. 후보하고 1회에 만났을 뿐이다. 이런 해명이 나왔는데 방금 세계일보가 후속 보도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 무속이라고 알려진 전 씨가 네트워크 본부를 지휘하고 또 이 사람의 처남, 딸까지 선대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후속 보도를 낸 상황입니다. 일단 배 의원님 여기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글쎄 제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요즘 용광로 선대인이 무슨 해불영수 선대인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인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을 선호하고 그 가운데 사실 누가 어떻게 섞이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민주당에서도 어느 분한테 그 임명장을 줬는데 그게 진짜니 아니냐고 뭐 그 설왕설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뭐 마이너한 문제를 갖고 침소봉대하는데 저는요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후보 간에 진검승부를 해야지 이런 주변 잡기라든지 이 변죽만 울리는 이런 선거운동 갖고 이제 민주당이 끌고 나가기에는 좀 힘이 벅찰 겁니다. 이제 박 의원님. 일단은 이제 이런 김건희 씨 관련된 부분은 이제 언론에서 검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김건희 씨가 이제 그동안에 베일에 가려져 있다가 이제 대선의 본격적인 무대에 나와서 언론에서 이제 검증하는 단계에서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또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배준영 의원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각 후보별 어떤 경쟁력이 우위가 있고 이 나라를 누가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삶의 질을 누가 더 개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경쟁력 있는 그 후보에 대한 판가름으로 앞으로 대선을 갈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각 캠프에서 역시 뭐 정책적으로 많은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을 테고 뭐 지금까지는 뭐 정책이나 공약보다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각 당이 네거티브이다 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두 의원님 말씀처럼 정책 대결 또 공약 대결 또 명절 전에 토론도 잡혀 있으니까 거기에서 누가 더 훌륭한 자질을 갖추어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양당에서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